그 오늘 아침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선거를 40일 앞둔 시점에 당대표가 물러난 것이 대표로서 책임을 진정 다하는 것인지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여러 고민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퇴는 하지 뭐 사퇴 표명은 아니었고요. 선거 막바지까지 그래서 우리 좀 전에 방송하기 전에 나온 속보에 의하면 사퇴 요구에 대해서 지방선거 뒤 평가를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현재 지금 뭐 어저께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그 MBS 조사에서 지금 15%까지 떨어졌어요. 이걸 동아일보에서는 다키스트 아워라고 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최악의 위기다. 그래서 지진 추이를 한번 보면요. 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계엄 시기에는 39%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대선까지 해서 쭉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장동혁 대표 선출 이후에 살짝 반등이 있다가요.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 제명을 한 뒤로부터는 계속 지금 10%대로 거의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조사, 어제 MBS 조사는 그 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텐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0일에서 2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조사한 조사에 23일 발표한 네 번째 4월 넷째 주 전국 지표조사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어떤가 동아일보에서는 지금의 이러한 15%의 포된 지지율을 놔두고 다키스타워 최악의 위기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상 리더십 붕괴에도 이제 지금 장동혁 대표 결자해지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권 소장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아까 그 그래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솔직히 두 분 얘기를 먼저 듣고 좀 그 방어를 하고 싶은 입장이었는데 아니요, 그 아까 그래프를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사람이 아프면 그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더 큰 병원으로 갈지 아니면 이 병원에서 약을 타가지고 나을 수 있을지부터 진단을 받잖아요. 근데 사실 국민의힘은 지금 진통제로 그냥 계속 그러니까 계엄 이후에 진통제로 계속 연명을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쭉 올라가던 게 아니죠. 내려가던 지지율이 잠깐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는 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국민의힘이 뭐 저륜을 해라 아니면 뭐 내란 정당으로 해산을 해라라는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본인들이 잘못한 점에 대해서 정확한 반성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반성이 뭐 윤석열 대통령 계엄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보수 정당으로서 본인들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국민의 민심을 많이 받아들이는데 부족한 정당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 저는 장동혁 대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도 결국에는 많은 뭐 중진 의원님부터 초선 의원들까지 당대표를 공격하는 모양새가 지금 보수 정당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봐요. 규율이 무너져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지금 당장 본인들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지금 뭐 장동혁 대표가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보면 그 최고위 의결 과정에서 뭐 중구청장을 배현진표 공천이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스탑을 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공천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자꾸 정치적인 구도로 가고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똑같은 동일한 잣대라면 저는 구로구청장 같은 경우에 그 계곡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 이은혜의 변호인을 했던 그런 분은 구로구청장으로서 최고위에서 의결까지 해준 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국민의 눈높이와는 맞지 않는 그 공천을 진행을 한 것인데 왜 이때는 되고 이때는 배현진의 공천이기 때문에 스탑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일관되고 항상 좀
진짜 가지고 있는 기준대로 했으면 좋겠지. 뭐 누구의 정적이기 때문에 정적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의 계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의견을 들어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는 저는 보수당은 점점 더 지지율이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당 대표도 바뀌어야 되고 이게 뭐 당 대표를 흔들지도 말아야 되나요? 저는 사실은 나 그 답답해서 여쭤보는 저는 그 강대규 변호사님이 있었으면 아마 저의 마음을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이 완벽하진 않을 수 있거든요. 대신에 그 완벽하지 않은 부분을 많은 옆에 의원들이 채워주면서 가다 보면 국민들도 얘들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지지해주는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은 대표의 부족한 부분만 자꾸 부각을 시키다 보니까 점점 더 이상한 정당으로 흘러가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제 기사도 보면요. 그 지금 시흥시장이잖아요. 경기도에 있는 하나의 시예요. 지금 시흥시장 무공천 사태 나는 거 아니야? 국민의힘 없어요 지금 그렇죠. 후보가. 지금 후보 못 내는데 많아요. 그렇죠. 지금. 많죠. 그러니까 후보를 못 내는 거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당 대표의 지도력을 정치력을 우리가 한번 지금 뭐 시흥시만 못 냅니까? 경기도도 안 나오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더 큰 데가 있었고. 아니 근데 이제 그 신조 대변인 얘기해야 되는데 방금 전에 너무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시작하시기 전에 두 분의 얘기를 듣고 방어하고 싶은데라고 했는데 신조 대변인은 국민의힘이니까 네, 그래서 얘기를 하시죠. 네. 아니 저 이제 다키스트 아워라는 평가는 네. 굉장히 후한 평가입니다. 다키스트 아워를 거치고 나서 어쨌든 나치 독일에 맞서서 승리를 쟁취해냈거든요. 지금은 그러한 리더십이 없는 상태입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술을 잘 짜서 결국에 독일을 이겼는데 지금은 그러한 것이 사라졌어요. 사실상 공백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누가 초래했느냐? 장동혁 대표가 전 초래하셨다고 봐요. 장동혁 대표가 지난해에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에 당선돼서 우리가 이거 당을 너무 극우적인 방향으로 가게끔 하는 거 아니야?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당무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있을 적에도 처음에 뭐라 그러셨죠? 뭐 거의 하루에 1도씩 바뀌겠다 그러셨나요? 네. 하루에 1도씩 바뀌겠다 그러시고 전한길 씨는 의병이기 때문에 당에서 주요한 역할, 책임 있는 자리에 앉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천명하면서 그래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당선되기 위한 전략으로 저렇게 강성 지지층의 구애를 했구나라는 판단을 했습니다만 지금 몇 달이 지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 나온 그 이튿날 뭐 최종적으로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당내의 수많은 의원들이 건의했었던 의견을 묵살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갖고 송원 그 작년에 있었던 12월 3일날 계엄 1년 되던 그 시점에도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어서 당시에 원내대표가 따로 기자간담회를 열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장동혁 대표는 당내 구성원들의 조언과 충언을 아예 듣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은 선거 패배는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그럼 선거 패배 이후에 보수 재건을 어떠한 노선에 따라서 할 것이냐라는 그 노선 투쟁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상황을 저희들이 맞아야지 하나는 묻어놓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선 투쟁의 방식을.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장동혁 대표가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기자간담회를 연 게 아니었어요. 긴급하게 10시에 기자간담회를 연다고 하니까 정말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말씀하신 결자 해지의 의지를 보일 것 같으냐 이렇게 해갖고 다들 그 기추를 주목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하신 말씀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뭐 해임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탓을 지게끔 하겠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이야기는 아마 기자들 간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을 겁니다. 기자들 간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처음에는 내가 거취를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그 직후에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이 기자들 만나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퇴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 기대감, 희망에 부풀었던 것이죠. 근데 방금 전에 나온 그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니까 지방선거 이후까지 자기가 선거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받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그걸 따라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의 노선투쟁이 아주 격하게 일어날 것인데 그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나를 쥐고 당원들이 흔들었기 때문에 당대표라는 지위를 가지고 자꾸 공격을 했기 때문에 나 혼자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오롯이 못 지겠다. 이 책임을 나눠 갖겠다. 이래버리면 그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의힘은 더 파멸의 길로 갈 겁니다. 더 혼란해질 거예요. 누구 탓이니 뭐 때문에 우리가 졌니 서로 간에 책임 공방만 하다가 또 반년 흘려보내고 또 몇 년 흘려보내고 이러다 보면 총선 또 맞을 겁니다. 그래 버리면 정말 보수 대한민국의 암흑기가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지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당대표가 하라는 방식대로 저희가 따라가 주고 당대표의 전략 전술이 어쨌든 응원해 주고 그거에 따라서 지방선거 패배하거나 지방선거가 승리한다면 그거에 대한 뭐 책임 오롯이 다 지셔라 이렇게 가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 버리면 지방선거 이후에 당대표가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내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 지방선거 결과 달랐을 수도 있다 이러면서 나 책임 혼자서 오롯이 못 지겠어. 중진들도 책임 나눠 가져야 되고 친한계도 나눠 가져야 되고 뭐 대한과미래라고 불리는 혁신파도 나눠 가져야 되고 그래 버리면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겁니다. 책임이 모두의 책임이 돼버리게 되면 지방선거라든지 당이라든지 이게 쑥대밭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책임을 오롯이 지겠다고 했으니까 책임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공이 있든 책임을 져서 물러내야 되든 그 패배, 선거 승리 패배 결과 오롯이 다 지셔라. 그렇게 가야 된다고 아니, 보고 근데 전 그걸 바라실 것 같아요. 서울 부산이 만약에 이기게 된다면 그러면 장 대표는 안 물러나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본인이 그 전선을 거기다 그었기 네, 때문에 네. 안 물러나도 되지만 네.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에서 장동혁 대표의 도움 없이 네. 지자체 내부에서 네. 나름대로의 선대위를 꾸려서 선거를 진행하게 되면은 네. 사실 장동혁 대표의 공이라고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뭐 그러니까, 우리 네. 댓글에 뭐 앵그리버드님 우리 신주호 대변인 한발은 아니라고 합니다. 참고로 친한 게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친한 게 아니었나요? 예, 친한 게 아니었고. 아니 저는 한동훈 대표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고 네. 예. 저도 친한계라고 하십니다. 아니 근데 어쩐지 저- 친하게가 두 분이셨네. 네. 이거 편파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 저 장동혁 대표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간적으로. 저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뭐 선거까지는 치러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봅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물러난다고 한들 맞아요. 뭐 이 또 자리를 누가 물려받아서 또 하겠습니까? 이 독이 든 선배인데 어찌 보면. 그러니까 지금 뭐 이미 선거 국면이 저는 흔히 얘기하는 제갈량이 돌아와도 국민의힘을 뒤엎기는 좀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라고 봐요. 물론 뒤엎을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결국 저는 뭐 다 놓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두 분께서 워낙 말씀을 살벌하게 하셔가지고 나까지 이제 남의 당에 나까지 막 뭐라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아니야. 그래도 국힘 패널이 두 명인데 한 네. 명은 좀 얘기를 네, 좀 민주주의에서는 이렇게 모든 돌려주실 이야기를 줄 할수 알았는데 있습니다. 이게 두 분께서 결국 얘기하신 게 그거지 않습니까? 이제 소장님께서 얘기하신 바는 지금 장동혁 대표 환자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환자다. 국민의힘이 네. 환자다 그리고 그 대표는 장동혁이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고 그리고 여기 신조 대변인 한마디 다 네 책임이니까 나중에 책임 회피할 생각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아주 점잖게 해주신 건데 뭐 그 말이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본인께서 그만둔다고 하셔봐야 도망갔다 소리밖에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거 이미 내려올 수 없는 상황인 거고 어차피 남지 않은 많은 기회 하시고 싶은 거 그냥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만 지금 이번에 미국 가셔가지고 또 얘기 나온 것도 결국에는 조금 결론이 좀 짜치게 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께서 여러 가지 수를 지금 쓸 수 있는 손발이 많이 묶여 계신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결국 그 수렁에 빠져든 것은 누구의 탓도 아닌 스스로의 책임이라는 거는 인지를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네.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진짜 그 지금 뭐 지역 선대위를 따로 꾸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독자적으로 어떻게 아마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까지 모든 지방선거에서 독자적 어떤 지방선거 선대위 당연히 있었었고요. 중앙선대위 당연히 따로 발족을 했었었고 이제 필요하면 당 대표가 지원 유세 가고 뭐 여러 가지 뭐 물질적으로 당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들 지원해줬던 것인데 그러면 장 대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나는 뭐- 그게 네, 궁금해서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권 소장님? 저는 본인이 참모라면 우리 장 대표에게 진짜 참모로서의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낸다면 지방선거 저는 승리를 위해서. 지금 저가 얼마 전에 네. 강원도에 가셨죠. 어젠가 네. 그저께 가셔가지고 네. 이제 후보들하고 회의하고 현장 뭐 최고위를 열고 했는데 저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후보들한테 쓴소리를 듣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된다고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장의 목소리거든요. 진짜로 지역에 가보잖아요. 그럼 장동혁 대표 욕 진짜 많이 해요. 욕 먹은 거 저도 알고 아마 그분들도 다 알고 계실 네.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왜 욕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당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후도 이제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김어준이 유튜브에서 장 대표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화이팅 이랬다고 해요. 그래서 좀
당 대표로서 이렇게 좀 비아냥과 조롱을 받는 게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네, 저는 이것 또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1야당이잖아요. 제1야당의 대표가 이렇게 상대방에게 비아냥과 조롱을 받았으면 네. 같은 당에 있는 의원들이 비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누구 하나도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비호를 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밖에서 봤을 때 우리 당의 얼굴이 저렇게 우스워지면 당 자체도 우스워진다라는 걸 좀 아셔야 되고, 아까 우리 신조 대변인께서 뭐 극우에 흔들리지 말라 뭐 그 사이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의 의견은 아니시겠지만. 근데 저는 지금 이 양당 체제에서 민주당은요 굉장히 많은 그 이념의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성정당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어떤 게 있었냐면 촛불행동이라고 있어요. 있죠. 그 우리 김민석 총리의 형인 형님 김민웅 김민웅 씨가 상임 대표로 있는. 있는 시민단체인데 거기서도 이제 국회의원을 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을 어느 지역에 낼까 했을 때 우리가 국민의힘이 어부지리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니면 우리는 가겠다. 그 얘기가 뭐냐면 민주당이 강세인 곳에 가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 사실 저는 촛불 행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좌적인 단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주로 얘기하는 게 뭐 미군 철수, 그리고 뭐 검찰 개혁, 조의대 탄핵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시스템 전반을 흔드는 얘기를 하는 곳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격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항상 우리 당내에서 공격의 대상은 대표가 돼야 하고, 그리고 다른 당에서도 우리 당 대표를 이렇게 조롱을 하고, 이런 게 왜 문제인지를 좀 빨리 인식을 하는 것도 선거를 이기는 데에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현서 청와대 연구소장이 근데 사람들이 여기 보고 계십니다, 이제 이런 진짜. 얘기 이런 얘기 하지 말라. 대표님한테 되게 이렇게 좋은 말씀 정말 해주신 분 아니, 처음 저는 본것 같아요. 방금 부드럽지만 강한 네, 말씀. 굉장히 애정이 느껴졌던 게 진짜로. 만약에 제가 네. 같은 질문을 똑같이 저한테 만약에 문성호 대변인께서 지금 장동혁 대표의 참모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면 저는 솔직히 드릴 수 있는 말이 이거밖에 없어요. 네. 대표님 혹시 예전에 뭐 바쁘시고 이제 율사로 계시느라 바쁘시고 네. 뭐 또 대표하시느라 바쁘시나 뭐 못하신 공부 같은 것 중에 해보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네. 이번에 마침 미국도 다녀오셨는데 차근차근 찾아보시면서 해외 생활 나쁘지 않다. 한 조금 쉬었다가 다시 이게 이제 조롱이지. 아니 이렇게 얘기할 거야 너무 나는. 아파. 근데 이게 아니 현직 조롱이라고 국회의원한테 하는데 어떻게 미국을 가라 그래요? 근데 들어봐 이게 조롱이라고 사퇴하고 가시면 되지. 이게 조롱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이에요. 왜냐면 그거 외에는 지금 아니, 이 근데- 참패의 책임을 안고 정치적으로 라이징할 수 없어. 저는 잊혀져야 돼 일단. 아니, 저는 얼마 전에 그게 생각난다. 우리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그 이진숙 위원장이 어떤 모 프로그램 유튜브 프로그램 나오셨는데 본인의 별명이 빵진숙이시잖아요. 빵으로 되게 공격도 많이 받으셨고 그런데 오히려 그 프로그램에서 그걸 그러니까 희야와 해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희화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그걸 이겨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기가 대구 시장이 되면 빵빵 페스티벌 대구에서 개최하겠다. 자신의 어떤 이 빵진숙이라는 그 오명이죠 어찌 보면.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저는 정말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뭔가 좀 한 체급이 좀 더 올라갔다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예전에 사무총장 시절이나 이렇게 유세 국회 본인 선거운동할 때 보면 되게 장난스럽게 얘기를 한 동영상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냥 익살스럽게 익살스럽게 잘하시죠. 하시고 되게 그런 부분이 많은데 어느 순간 대표된 다음에 얼굴에 웃음기가 아예 없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대표라 해서 근엄해야죠. 무게도 있어야죠. 근데 그 무게와 정치적 무게감과 근엄함은 대중들이나 지지자들이 만들어주는 거지 본인 스스로 만든다고 그게 아우라가 생긴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최근에 장 대표의 표정을 보면 되게 아쉬워요. 되게 참 그 점이 너무 안타깝고 개인적 인간적으로도 힘들어 보이시는 거예요. 네, 정말 얼굴이 안 돼 보여요. 물론 뭐 좋은 상황도 아니지만은 조금 지금 이 순간은 오히려 어찌 보면 자기 스스로 망가지는 모습이 보였을 때 대중들에게는 오히려 그게 더 호감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기서 더 망가지라고요? 예? 너무하시다. 아니 이렇게 진짜. 와. 이제 오히려 조롱을 자기 어떤 그 웃음의 대상으로 가져간다면 저는 오히려 좋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시는 최선의 방법으로 지방선거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